그 아가씨는 궁에 들어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간택에 뽑히면 평생 높은 담장 안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미친 척을 했습니다. 밥을 안 먹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밤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모님은 애가 탔지만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담장 너머 옆집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리 소리였습니다. 아가씨는 그 소리에 이끌려 담 너머를 훔쳐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피리 부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정체가 밝혀졌을 때 아가씨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그분 조선의 임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간택을 피하려던 양반집 규수가 어떻게 옆집 한량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한량의 정체가 밝혀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놀라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 북촌에 양반가가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기와집이 즐비하고 돌담이 가지런하고 대문마다 문패가 걸려있는 고즈넉한 동네였습니다. 경복궁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 높은 벼슬을 하는 양반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골목마다 예의 바른 선비들이 오가고 담장 안에서는 규수들의 가야금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이 동네에 이판서 댁이라는 대감집이 있었습니다. 이판서는 이조판서를 지낸 분으로 청렴하고 강직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임금의 신임이 두터웠고 조정의 중신들도 그를 존경했습니다. 이 판서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영이라 하였습니다. 나이는 17이었습니다. 소영은 빼어나게 아름다운 아가씨였습니다. 얼굴이 보름달처럼 둥글고 환했으며 눈이 맑은 호수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코는 오똑하고 입술은 앵두처럼 붉었습니다. 피부는 백옥같이 희고 고왔습니다. 한양에서 미인을 찾으라면 소영이 첫 손에 꼽힐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똑똑하기까지 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시를 지을 줄 알았으며 가야금과 거문고를 다룰 줄 알았습니다. 양반가의 규수로서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소영의 명성은 한양 안팎으로 자자했습니다. 혼담이 빗발쳤습니다. 이 댁 도련님, 저 댁 도련님 하루가 멀다 하고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판서는 딸의 혼처를 쉽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워낙 뛰어나니 아무에게나 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임금이 왕비를 간택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임금이 승하하시고 새 임금이 즉위하셨는데 아직 왕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양갓집 규수들을 모아 왕비를 뽑는 간택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판서의 딸 소영도 간택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판서와 부인은 기뻐했습니다. 우리 딸이 왕비가 될 수도 있다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 이 판서는 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영아, 네가 간택 후보에 올랐다. 왕비 자리에 오를 수도 있으니 잘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소영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소영은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싫어요, 아버지. 저는 궁에 들어가기 싫어요. 이 판서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라고? 궁에 들어가기 싫다고? 왕비가 되는 것이 싫다는 말이냐?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싫어요. 저는 궁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높은 담장 안에 갇혀서 평생을 사는 것이 무서워요. 제발 보내지 마세요. 이 판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궁에 들어가는 것이 영광인데 그것을 거부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간택에 나가야 한다. 이것은 명령이다. 그러나 소영은 완강했습니다. 싫어요. 절대로 안 갈 거예요. 차라리 죽을래요. 이 판서와 딸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판서는 딸을 꾸짖고 회유하고 협박도 해보았지만 소영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판서는 딸을 방에 가두었습니다. 생각이 바뀔 때까지 방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소영은 방에 갇혀 울었습니다. 왜 저를 이해해 주지 않는 걸까요? 저는 궁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 여러분,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은 어디십니까?
서울이십니까? 부산이십니까? 대구나 광주십니까? 경상도십니까? 전라도십니까? 충청도십니까? 강원도의 깊은 산골이십니까? 제주도의 푸른 바닷가십니까? 번화한 도시에 사십니까? 고요한 시골 마을에 사십니까?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기운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 가정의 평안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무료인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돈 안 드는 거 아시죠? 그냥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구독하시면 몸이 건강해지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구독해 주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매일 정성껏 좋은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영은 간택을 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미친 척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간택 후보가 되려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만약 병이 있거나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면 후보에서 탈락합니다. 소영은 그것을 노렸습니다. 소영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며칠씩 굶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에 핏줄이 섰습니다. 부모님이 밥을 가져다 주면 손으로 밀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싫어요. 안 먹어요. 저리 가세요.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갑자기 웃다가 갑자기 울었습니다. 일부러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락없는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이판서와 부인은 애가 탔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미친 것이 아닌가? 아니면 간택을 피하려고 일부러 저러는 것인가? 어느 쪽이든 큰일이었습니다. 딸이 정말 미쳤다면 가문의 수치였고 일부러 저러는 것이라면 간택을 거부하는 것이니 역시 큰 죄였습니다. 이판서는 어이를 불러 딸을 진찰하게 했습니다. 어이는 소영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몸에는 큰 이상이 없사옵니다. 다만 마음이 상한 것 같사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을 것이옵니다. 이판서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미친 것은 아니구나.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뀌겠지. 일단 간택 날짜를 늦추고 기다려보자. 그러나 소영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친 척을 계속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여전히 밥을 거부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판서는 딸의 고집에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소영은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소영은 지쳐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까? 정말 미쳐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때 담장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리 소리였습니다. 맑고 청아한 피리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소영은 그 소리에 이끌렸습니다.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피리 소리는 옆집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옆집은 한 달 전에 새로 이사 온 집이었습니다. 이사 온 후로 조용히 지내서 누가 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피리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소영은 담장 너머를 훔쳐보았습니다. 담장이 높았지만 나무 밑에 올라서면 볼 수 있었습니다. 소영은 몰래 방을 나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담장 너머를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정원이 보였습니다. 정원 가운데 정자가 있었고 정자 안에 젊은 남자가 앉아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눈썹이 짙고 눈빛이 깊었습니다. 달빛 아래 하얀 도포를 입고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신성 같았습니다. 피리를 부는 손가락이 길고 가늘었습니다. 피리에서 나오는 소리는 맑고 슬펐습니다. 소영은 그 남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가슴 속에 불이 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남자가 피리를 내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영은 놀라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들켰다. 남자가 자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놀라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영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황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지? 왜 나에게 손을 흔들었지? 그날 밤 소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달빛 아래 피리 부는 모습이 미소 짓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밤 소영은 또 담장 너머를 훔쳐보았습니다. 남자가 또 정자에 앉아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가 먼저 소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왔습니다. 담장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아가씨 왜 매일 담장 너머를 보시오? 소영은 당황했습니다. 그냥 피리 소리가 좋아서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피리 소리가 좋다니 고맙소. 내 연주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기쁘오. 소영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저기, 어르신은 누구세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이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요. 이름은 그냥 준이라 하오. 아가씨는? 소영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소영이에요. 소영 아가씨 좋은 이름이요. 내일 밤에도 나올 거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소. 그럼 내일 밤에 또 만나요. 남자 안희주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소영은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두 사람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몇 마디만 나누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주는 피리를 불어주었고 소영은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를 지어주고 받았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주는 신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물정에 밝았고 학식이 깊었고 예의가 바르면서도 유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면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소영은 궁금했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두 사람 사이에 정이 깊어졌습니다. 담장 너머로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소영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구나.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구나. 준도 소영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에서 말투에서 손을 잡을 때 느껴지는 떨림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준이 소영에게 물었습니다. 소영 아가씨 나와 함께 살겠소? 소영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함께 살자니요? 그렇소. 나는 아가씨를 사랑하오. 아가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소. 소영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간택 후보예요. 곧 궁에 들어가야 해요. 저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택이요? 걱정 마시오. 내가 해결해 드리겠소. 소영은 의아했습니다. 해결하다니요? 어떻게요? 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날 믿으시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오. 소영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갔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판서가 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밤마다 방을 나가는 것을, 담장 너머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판서는 분노했습니다. 규수가 밤마다 남자와 만나다니. 가문의 수치로다. 이 판서는 딸을 불러 추궁했습니다. 내가 밤마다 옆집 남자와 만나는 것을 알고 있다. 당장 그만두어라. 그리고 그놈이 누구냐? 소영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해요. 그분과 혼인하고 싶어요. 간택에는 안 나갈 거예요. 이 판서는 기가 막혔습니다. 사랑? 혼인? 그놈이 도대체 누구냐? 양반이냐? 어느 집 자제냐? 소영은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준이라고 해요. 어느 집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훌륭한 분이에요. 이 판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느 집인지도 모르는 놈과 혼인하겠다고?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이 판서는 하인들을 시켜 옆집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준이라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옆집은 한 달 전에 어떤 양반이 세를 들어 살기 시작했는데 그 양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하인들이 많고 집안이 부유해 보인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판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신분도 모르는 자가 이 동네에 살 수 있나? 분명 뭔가 수상한 놈이다. 딸에게 접근하는 것도 이상하고. 이 판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딸을 옆집 남자와 만나지 못하게 하고 당장 간택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더 끌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소영은 방에 갇혔습니다. 창문에는 창살이 달렸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소영은 울부짖었습니다. 준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분과 혼인할 거예요. 이 판서는 냉정했습니다. 더 이상 그 놈을 만나면 안 된다. 너는 간택에 나간다. 이것은 명령이다. 소영은 절망했습니다. 준에게 소식을 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만나던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간택 날이 다가왔습니다. 소영은 강제로 궁으로 끌려갔습니다. 울면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많은 규수들과 함께 궁 안에 들어갔습니다. 간택은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규수들은 한 줄로 서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대왕대비와 대비가 앞에 앉아 규수들을 살폈습니다. 용모, 자태, 말씨, 행동거지를 하나하나 심사했습니다. 소영 차례가 되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앞으로 나갔습니다. 울다가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쳐 있었습니다. 대왕대비가 소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 판서의 딸이더냐? 미인이라 들었는데 왜 이리 초췌하냐? 소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비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왕비가 되고 싶으냐? 소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왕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정각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왕비가 되고 싶지 않다니.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대왕대비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소영은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궁에 들어가면 그분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정각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왕대비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감히 간택장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 불경제로 다스려야겠구나. 소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각 뒤쪽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용포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용포는 오직 임금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소영은 그 남자를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준이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만나던 그 남자. 피리를 불던 그 남자.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남자. 그런데 그가 용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대왕대비와 대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상 전하. 신하들이 모두 엎드렸습니다. 전하 어인 일이시옵니까? 소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준이 임금이라고? 옆집에 살던 그 남자가 임금이라고? 준 아니 임금이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영 앞에 서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영 아가씨 아니 소영.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소. 나는 조선의 임금이요. 내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바로 그 사람이요. 소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임금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간택을 앞두고 답답했소.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궁 안에서만 보고 어떻게 알 수 있겠소. 그래서 몰래 궁을 나왔소. 이 판서 댁 옆집에 새를 들어 살았소. 그리고 너를 만났소. 담장 너머로 훔쳐보던 너를. 소영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임금이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소. 규수가 담장을 넘어다 보는 것이 재미있었소. 그런데 만날수록 너에게 빠져들었소. 너의 똑똑함에, 너의 당참에, 너의 솔직함에. 너는 내가 임금인 줄 모르고 나를 대했소.
그래서 더 좋았소. 진짜 나를 본 것 같았소. 소영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임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있소. 그래서 더 고마웠소. 너는 임금이 아닌 나를 사랑했소.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었소. 임금이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영, 나는 너를 왕비로 삼겠소. 너 말고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소. 함께 해주겠소? 소영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하. 대왕 대비와 대비는 어이가 없었지만 임금의 뜻이 확고하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금이 직접 왕비를 선택했으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판서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옆집에 살던 남자가 임금이라니, 딸이 몰래 만나던 그 남자가 천자라니. 이 판서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소인이 몰라 배웠사옵니다. 임금이 웃었습니다. 괜찮소, 장인어른.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간택은 끝났습니다. 소영이 왕비로 선발되었습니다. 다른 규수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례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소영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피하려 했던 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임금과 왕비는 금슬이 좋았습니다. 임금은 왕비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왕비도 임금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밤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만나던 그때처럼. 그러나 궁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왕비가 된 소영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간택 후보의 집안 왕비 자리를 노렸던 세력들이 소영을 모함했습니다. 왕비가 임금을 홀렸다느니, 왕비가 미천한 출신이라느니 온갖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대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자기 딸을 왕비로 만들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간택에서 딸이 떨어지자 크게 분노했습니다. 김대감은 소영을 쫓아내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몄습니다. 김대감은 거짓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왕비가 궁 밖에 남자와 밀통했다는 거짓 편지를 만들어 퍼뜨렸습니다. 마침 왕비가 궁에 들어오기 전에 옆집 남자와 만났다는 소문이 있었으니 그것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왕비가 간택 전에 딴 남자와 정을 통했다. 부정한 여자다. 왕비 자격이 없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하들이 왕비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대왕 대비도 걱정했습니다. 왕비를 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소영은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밖의 남자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남자가 바로 전하였습니다. 다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었습니다. 임금이 옆집에 살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나서서 밝히면 되지만 그러면 임금이 몰래 궁을 나갔다는 것이 알려집니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임금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왕비를 지키려면 자신의 비밀을 밝혀야 하고 비밀을 밝히면 조정에 혼란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소영은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저 때문에 전하께서 곤란해지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폐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소. 너를 버릴 수 없소. 내가 해결하겠소. 조금만 기다려 주오. 임금은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거짓 편지를 누가 만들었는지, 소문을 누가 퍼뜨렸는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조사 결과 모든 것이 김대감의 소행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김대감이 거짓 편지를 만들어 퍼뜨린 것이 증거로 드러났습니다. 임금은 분노했습니다. 임금은 조정 대신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경들은 왕비가 궁 밖의 남자와 정을 통했다고 믿고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요. 왕비가 만난 남자는 바로 과인이요. 조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전하가 궁 밖에서 왕비를 만났다니. 임금이 말을 이었습니다. 과인은 간택 전에 몰래 궁을 나가 민간에서 살았소. 이 판서 댁 옆집에서 살면서 소영을 만났소. 담장 너머로 만나 정을 나눴소. 그것이 진실이요. 왕비는 결백하오. 신하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직접 해명하니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임금은 김대감을 불렀습니다. 김대감, 내가 거짓 편지를 만들어 왕비를 모함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찌 그런 짓을 했느냐? 김대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하 소인은. 임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명하지 마라. 증거가 다 있다. 내 딸을 왕비로 만들려고 현 왕비를 모함했지. 그것은 역모나 다름없다. 김대감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전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임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벼슬은 빼앗고 재산은 몰수하고 유배를 보내겠다. 내 가문은 3대 동안 벼슬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김대감은 끌려갔습니다. 그의 일파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소영 아니 왕비는 결백이 증명되었습니다. 조정 신하들이 왕비에게 사죄했습니다. 모함에 속아 왕비를 의심한 것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왕비는 관대했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임금과 왕비는 더욱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함께 겪은 시련이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비는 왕자를 낳았습니다. 건강하고 총명한 왕자였습니다. 임금은 기뻐했습니다. 백성들도 축하했습니다. 왕비는 어진 왕비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흉년이 들면 궁에서 먼저 절약하여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왕비를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임금은 훌륭한 임금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외적의 침입도 막아냈습니다. 태평성대가 펼쳐졌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금슬 좋은 부부로 어진 임금과 현명한 왕비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임금이 승하한 후 왕비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묻혔습니다. 같은 능에 같은 언덕에. 백성들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했습니다. 간택을 피하려던 규수가 옆집 한량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가 바로 임금이었다는 이야기. 담장 너머의 사랑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랑이 되었다는 이야기. 지금도 서울 북촌에 가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골목에 가면 옛날 이판서 댁이 있던 자리가 있고 그 옆에 임금이 살았던 집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담장 아래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았다고 사랑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짜 인연은 피할 수 없다고. 아무리 피하려 해도 만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고. 임금과 왕비의 사랑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운명을 피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 가기 싫은 곳, 만나기 싫은 사람. 피하고 또 피해도 결국 마주치게 되는 것이 운명입니다. 소영도 그랬습니다. 간택을 피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왕비가 되었습니다. 피하려던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진심의 힘을 기억해 주십시오. 소영은 임금인 줄 모르고 준을 사랑했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더 귀했습니다. 임금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영을 택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 가정의 평안을 빕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십시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운명적인 만남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피하려다가 결국 만나게 된 인연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저도 꼼꼼히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 좋은 꿈 꾸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